정말로 금융위기는 언제 오냐면요. 누구나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얘기할 때가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다 결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오는 관세,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어려움이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어려움이 길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됐을 때 1년에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생활비가 1억이다. 그러면 20억에서 25억이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존리고요. 존리 부자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아직도 금융을 어려워하고 또 투자를 두려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투자라는 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가장 재미난 거고 다만 그 용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두려울 수가 있지만 두려움을 허무는 거를 저는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투자 교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학교를 설립했고요. 제가 지금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고환율, 대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폐업 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라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식당들 그런 데 보면 굉장히 어렵고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많이 목격하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 경험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로 금융 위기는 언제 오냐면요. 누구나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얘기할 때가 금융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다 결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오는 관세,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어려움이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어려움이 길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과거하고 좀 다른 경쟁력을 느끼려면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돈에 대한 생각, 그 돈을 일하게 하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많은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또 돈에 대한 그 교육, 그다음에 금융교육 이런 게 중요하구나 느끼는 계기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10년, 20년이 어떻게 갈 것이냐 많은 그 생각이 필요할 시기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경기가 좋을 때는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돈 모으기에 실패하는 것도 금융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많이 부족하죠.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독 그런 게 많죠.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 전부 원금 보장령에 있다든가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투자 안 한다든가 또 주식 투자하더라도 매일매일 가격을 들여다본다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국이 뒤쳐져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처럼 이 주식에 대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게 다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금융 범죄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하는 게 이제 악순환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필요한 거는 금융교육이 지금 너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후 준비를 위해선 얼마 정도의 돈을 모아놔야 할까요? 보통 이제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은퇴했을 때 은퇴하게 되면은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까? 그거를 보통 따지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60세가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직장이 없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됐을 때 1년에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보통 20배에서 25배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생활비가 1억이다. 그러면 20억에서 25억이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이라 그러면 12억 5천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빚이 많을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노후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죠. 노후를 위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내 돈을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고요. 그런 금융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식을 아직도 가격을 맞추는 걸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투자 철학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가격을 맞추려고 그러고 전부 유튜브나 방송에 보면 전부 어떤 주식이 올랐다, 어떤 주식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그렇게 착각하죠.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자산 관리를 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이미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특히 중요한 게 자녀들한테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느냐. 우린 대부분 노후 준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자녀들 사교육비예요. 그게 정말 사교육비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선행학습. 내가 가장 설득하기 힘든 분들이 자녀들을 두고 있는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은 돈을 아이들 사교육비로 쓰고 있어요. 그 돈으로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는 거예요. 공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적순이 우리 아이가 경제적 독립을 이룰 거라고 착각을 해요. 성적순이 아니고 누가 더 일찍 시작하느냐, 누가 더 일찍 금융교육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미처 그 생각을 못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하고 돈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을 어른 취급하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월급이 얼마고, 엄마가 그 수입이 얼마고, 또 아이한테 우리 집이 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죠. 아, 우리 집이 돈이 많지 않구나. 나도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어떻게 교육하냐면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지극히 잘못된 교육이죠. 어렸을 때부터 돈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사회초년생들 보면 너무너무 정신없이 소비를 해요. 비싼 식당에 가거나 차를 비싼 거 사거나 차는 사면 안 되거든요. 또 다 차가 있죠. 근데 저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너무 비싼 식당인데 전부 20대, 30대인 경우가 많은데 좀 걱정이 돼요. 이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송파의 부자학교를 설립하신 이유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알려주세요. 송파에서 하는 이유는 사교육 받으려고 밤에 학원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또 거기 간다고 공부 잘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선입관이죠. 편견.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게 되고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너무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점수가 좀 낮아도 괜찮아요. 경제 독립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교육비로 저는 제발 주식에 투자하고 아이들하고 금융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별로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가느라고 못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언젠가 역전이 되리라고 보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오는 분들의 한 50%가 연변에 사시는 분들이란가 아니면 탈북자 등 이런 분들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돈에 대한 절박감입니다. 돈에 대해서 절박감이 없으면 나중에 후회가 돼요.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돈에 대한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국도 그런 중국에서 살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저렇게 주식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궁금했는데 그 절박성이 같은 이유겠구나.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절박성이 없어요.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르는 주식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샀더니 돈을 많이 벌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투자가들은 그 남이 좋다고 해서 그런 데 따라가지 않죠. 남이 좋아하고 나쁘고 그게 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이 굉장히 언더밸류 됐는지 어떤 주식이 정말로 비싼지 싼지 거기에 의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영리한 방법인데 우리는 어느 나라가 좋더라, 미국 주식이 좋더라, 한국은 아니다. 일방적인 편견이 있죠. 훌륭한 투자가들은 그런 편견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컨트로리언 인베스팅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주식이 왜 싸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있는 거죠. 고정관념. 미국 주식만 무조건 올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견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다. 나중에 낭패를 보죠. 골고루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한국 주식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할 노력이지만 우리가 가장 투자할 때 위험한 거는 고정관념이에요. 한국 주식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좋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죠. 국내에서 제2의 삼성전자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남이 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교육 시스템이 계속되면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이 바뀌고 창의적인 교육을 계속하면은 충분히 한국 사람들 영리하잖아요. 다양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다양성을 가르치지 않죠. 무조건 좋은 점수를 맞도록 하잖아요. 그 교육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금융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점수 교육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런 궁금증이 많은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 학교를 차린 이유도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배우게 되면 다양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부자들, 중국의 많은 부자들,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의 철학, 창업 정신,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죠. 점수만 좋으면 되는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큰 부자가 나오기 힘든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도 창업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진짜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죠. 국내에 좋은 주식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많죠. 근데 우리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비싸다 싸다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 시가총액을 보면 알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1000조, 뭐 700조. 주식가격이 막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우리 한국 주식 보면 어떤 거는 뭐 10조밖에 안 돼요. 어떤 건 5조밖에 안 되고. 근데 회사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게 미국 주식에 비해서 저렴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이 정말로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선입관념 때문에 외국 주식만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주식이 올라가게 되고, 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돈의 반이 미국에 가고 있거든요. ETF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언젠가는 그 스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주식은 그동안 너무 소외가 된 거죠. 근데 왜 한국 주식이 안 오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에 대한 우려예요. 한국이 특별한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왜 한국은 부자 되라고 하지 않을까? 왜 전부 공무원 하려고 그러고 전부 의사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이제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창의적인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되면 국내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고 오를 수 있을까요? 지정학적 이슈가 아니에요, 한국은. 한국에 그런 역동적인 기업, 혁신적인 기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교육 시스템, 금융교육,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교육을 해야 돼요. 돈을 일하게 하는 거. 지금 우리는 그런 교육을 전혀 안 받았죠.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부자가 될 거다. 공부만 잘하면 문제 없다. 그거부터 깨야 돼요. 다양성 교육을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할 필요 없다. 그걸 해야 돼요. 일본도 어떻게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공부만 잘한다면 됐거든요. 그래서 통경제대 들어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들 자살률 세계 1등이었어요. 계속 빌딩에서 떨어졌어요. 살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은 지금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해요. 뭘 하는지 아세요? 스포츠를 하죠. 스포츠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도 스포츠를 해야 돼요. 팀플레이.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 아이들이 피곤해야 돼요. 농구하면서 운동하면서 피곤해야 되는데 우리는 학원에 있잖아요. 끔찍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갇혀서 남하고 비교하는 교육을 받은 거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온 국민이 스포츠를 해야 돼요.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 아이들한테 스포츠로 바꿨더니 자살률이 떨어지고 훨씬 더 좋은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죠. 대표님이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별거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투자라는 거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고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기업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도 싸고, 또 경영진도 괜찮고, 또 시대에 맞고, 또 경쟁자도 별로 없고, 그런 기업을 찾는 거예요. 대단한 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찾는 거는 사람들은 자꾸 일주일에 주식 가격 때문에 힘들죠. 샀더니 일주일 때 보니까 20%가 마이너스 돼 있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건 아니에요. 주식은 철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쟁이다. 그럼 월급의 10%를 무조건 투자한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서 그냥 ETF를 사건 아니면 개별 주식을 사건 ISA 계좌를 열린다든가.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10%는 무조건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우리는 그걸 안 하죠. 여유자금은 다 쓰고 남은 게 여유자금을 착각해요. 여유자금은 내가 쓰기 전에 만드는 게 여유자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부터 페이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가르쳤죠.